앤 카트린 부즈르가드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덴마크 머스크 제로 카본 쉬핑 연구소에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 잘 들리고요. 발표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약 25분 정도 할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컨퍼런스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 직접 참석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했고 지금 여기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화면 공유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네, 모두가 화면을 잘 보고 계실까요? 가장 먼저 머스크 제로 카본 쉬핑 연구소가 머스크 선적 회사에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요. 많이들 오해하고는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머스크 제로 카본 쉬핑 연구소이기 때문인데요. 저희 연구소는 2020년에 설립되었습니다. 포뮬라 재단의 펀딩을 받아서 설립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는 비영리 기업으로서 해양의 가치 사슬의 증진을 위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탈탄소화를 해양 산업에 걸쳐서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약 100명 정도의 인력이 저희 연구소 코펜하겐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의하고자 하는 것은 해양 산업에서의 탈탄소 노력입니다. 그래서 기후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 같이 1.5도씨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해양산업 역시 파리 기후 협정에 발 맞추어 탈탄소화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현실적이든 간에 그렇지 않던 간에 우리는 올바른 일이라고 이걸 인식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탈탄소화 이니셔티브가 현재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실현화되고 있습니다. 해양 산업의 탈탄소화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전히 충분한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파리 기후 협정의 1.5도씨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는가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 전략적 파트너 그리고 지식 파트너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탈탄소화에 투자를 하고 이를 위한 주요 파트너십 모델은 바로 사람들을 코펜하겐에 보내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코펜하겐에 저희 여러 많은 기업들이 함께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한 알고 있는 것은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굉장히 경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하나의 회사가 달성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력을 통해서 이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변화를 동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저희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은 여러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른 대안 연료를 찾기 위함인데요. 이를 통해서 다양한 종류의 연료를 규모를
높이고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에너지 효율성을 위한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배출 감소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변화와 함께 비즈니스 모델도 이 기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선도자들이 이 분야에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각각의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보고 상업적인 드라이버들을 확인하고 또 이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네, 그러면 ESG에 대한 저희의 접근은 이게 실제로 약속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증가된 보고가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선적 산업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산업에 비해서 탈탄소화에 좀 뒤처져 있습니다. 이 표는 조금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현재의 산업이 탈탄소화에 위한 노력, 넷제로 노력을 위해 얼마만큼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약속에 대한 가능성은 약 13% 정도 배출 감소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파리 기후 협정에 훨씬 못 미치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1.5도씨 궤도에 저희가 오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반적인 산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대기업들을 보면은 이 숫자에 훨씬 더 뒤처져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ESG에 더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NIK 아니면은 머스크, 덴마크에는 머스크라는 회사가 있고요. 또 여러 국가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개발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참여를 이끌어내고 약속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 특히 SME들을 어떻게 이 ESG 노력에 참여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DMV가 이 분야에서 또 해주고 계신 기여와 노력에 감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ESG를 주목하는 이유는 이를 통해서 중소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기업들로 하여금 ESG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배출 감소를 달성할 수 있게끔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여기에 제시한 사례를 보면은 탈탄소와 기후 변화 관련 문제들에 대한 것인데,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적인 면을 활용을 해서 탈탄소화를 향한 전환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것 역시 조나단님이 아까 발표해 주셨던 부분과 일치하는 바입니다. 네,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속 가능한 행동을 동인해야 합니다. 가까운 미래뿐만 아니라 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지속 가능한 행동을 우리가 이끌어내야 합니다. 오늘날 굉장히 경쟁적 이점을 지속 가능성이 제공할 수 있다면 미래에는 굉장히 필요한 일종의 라이선스로서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선박 회사들은 지금 ESG에 주목할 만한 충분한 이유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가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SG의 가치가 무엇이 있을까요? 명확히 얘기를 해보자면은 비즈니스를 미래에 영위하기 위한 또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인재들을 영입하거나 아니면 비즈니스 모델 아니면 소비자들을 유치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수익 모델을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회사가 ESG 접근하는가? 과거에는 거의 리스크 경감에 관련된 접근이었습니다. 이건 역시 무척 가치 있는 접근이지만 조금 더 긍정적인 부분을 보면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회를 포착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면요. 네, 아까 조나단님이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인재를 영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막 해온 산업은 조금 고립된 산업으로 진화가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조금 더 젊은 인재, 유능한 인재가 필요합니다. 미래를 위한 인재 영입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실제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디지털 공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색 제품에 대한 프리미엄 가격 책정을 할 수도 있겠고 이것이 새로운 수입원으로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ESG를 리스크 경감이나 아니면은 준수에 관련된 면으로 보면은 새로운 수익을 찾아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미래의 가치 사슬을 가능하기 위해서 이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탄소를 나르는 것보다는 미래에는 암모니아를 운송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의 자본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점도 있겠습니다. 해양 산업에서 여러 기업들이 다른 식의 접근을 통해서 ESG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비전략적인 것도 있겠고 아니면은 투자자들 혹은 아니면은 카고 오너들 혹은 고용자의 의지를 따라갈 수도 있겠고요. 여러 기업들이 여기에서 지금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투자자들과 소비자들 사이에 일련의 어떤 합의된 점이 찾기가 어렵기 때문인데 왜냐하면 각각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오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일련되지 않은 여러 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만 하는 위치에 있게 되었는데요. 오른쪽에 보면은 오른쪽 위에 보면은 미래 적합하다 이런 접근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접근을 통해서 비즈니스와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미래 가치 사슬에 통합할 수 있을 것인가도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다른 여러 옵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몇 가지 접근을 조금 가져와 보았고요. 네, 물론 가치를 포착할 수 있다라는 점도 있고 또 ESG를 통합해서 우리가 미래에 조금 더 많은 가치를 포착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가치를 조금 더 잘 갖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비즈니스 전략과 일치해야 하고 통합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관심을 받고 또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서 ESG 요구사항을 기업이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ESG 규제에 관련된 것인데요. EU 규제에 관련된 부분을 보았는데 이제 앞으로 적용되게 될 규제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봐야 합니다. 약 7배에서 8배 정도 기업이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현존하는 규제에 비해서 그만큼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인데요. 그래서 새로운 CSRD 규제에 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상당한 증가가 예상이 되는데요. 물론 저희가 증가하는 가치 사슬이라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업 운영에 대한 바운더리가 기존에 적용이 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바운더리가 생겼고 공급자들도 포함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운 산업은 많은 선주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여기에 직접적으로 새로운 규정에 영향을 받게 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약 85% 정도의 EU의 선박이 이 규정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 새로운 규정을 따라가기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새로운 규정에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여러 규정들이 나왔는데 EU에서도 그 규정이 나왔고요. 여러 다른 나라에서도 나왔습니다. 한국에서도 보면은 네, 여러분들이 물론 더 잘 아시겠지만 관련된 규정이 한국에서도 역시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있는데요. 대부분 배출에 집중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영국과 중국도 비슷한 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규정들은 해운 회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처음에는 환경적인 문제를 다루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사회적 그리고 거버넌스 부분에서도 그 규정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EU CSRD는 다양한 카테고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이 규정이 어떠한 카테고리를 포함할지는 아직 나와봐야 알 것 같은데요. EU의 예시를 보면은 ES, 환경과 사회, 그리고 G, 거버넌스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국과 중국은 대부분 E, 즉 환경에 집중이 되어 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마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환경 관련 글로벌 표준 역시 준비가 되고 있고 ESG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점에 주목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요약을 조금 해드리면요. 증가는 가치 사슬, 그리고 경쟁성, 그리고 이를 위한 새로운 규정이
적용이 될 것이고 많은 회사들이 이에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충족해야 할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인데요. 이 S뿐만 아니라 G, 거버넌스까지 커버해야 하는 규정입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저희가 결정한 바는 ESG가 훨씬 더 접근 가능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SME가 훨씬 더 ESG에 접근할 수 있게끔 도와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대기업들은 이 토픽에 대해서 이미 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다른 산업에 역시 ESG를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정한 바 가치 창출 그리고 ESG에 대한 가치 포지셔닝을 위한 노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ESG라는 토픽 하에서 훨씬 더 접근이 용이하도록 도구와 방법론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굳건한 ESG 전략인가라는 것도 소개하기로 하였고요. 더욱더 많은 지속가능성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넷제로의 약속을 하지 않는 것은 트렌드에 뒤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넷제로의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고 이 타겟에 가까이 가던 아니면 가까이 가지 않던 이 넷제로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담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공급자들과 함께 아니면 다른 가치 사슬의 당사자들과 함께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타겟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린워싱의 주제도 있겠고 무엇이 그린워싱을 만드는가 우리가 어떠한 것을 점점 더 인식해야 하는가 인지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몇몇 NGO들이 굉장히 훌륭한 보고서들을 또 만들고 있는데요. 그린피스나 아니면은 학계가 함께 협력을 해가지고 소셜미디어 캠페인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 자동차 업계나 아니면 항공업계 여러 다른 산업에서도 많은 교훈을 우리가 또 배울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은 이 플레이북을 통해서 더 많은 회사들이 ESG 트렌드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인데요. 플레이북은 무료로 배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많은 회사들이 이 대화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리 컨설팅이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D&B나 다른 회사의 컨설팅을 받지 않더라도 이 회사들이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서 ESG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회사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ESG 담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기관에 인식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타겟을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 기관의 ESG 트렌드를 트리거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실행까지 이끌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타겟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플레이북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렸다시피 ESG 전략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지에 대한 훌륭한 이해에 관련된 내용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2050년까지 타겟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2040년까지, 2030년까지 어떤 타겟을 목표로 하고 이 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걸 노력을 해야 되는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어느 투자가 이어져야 하는지 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어떠한 이니셔티브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무척 중요한 것은 투명한 과정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조나단님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더 많은 자금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공시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기가 참 어려울 때도 있는데요. ESG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렵지만 해야만 하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투명성, 어떻게 하면 기업이 더 지속 가능한 운영을 비즈니스에서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은 무척 중요합니다. 단지 회사를 위해서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미디어 이해 당사자들 아니면 여러 관련자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시간 내에 발표를 했기를 바라고요. 패널 토의 중에 질문을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